no problem. 자,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자, 요직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정현우 KBS PD 그리고 일간스포츠의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기쁜 소식들이 많았어요. 네. 예. 좀 정리를 해주시죠. 팀 코리아 네. 선수단 사이에서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네. 사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연기가 돼서 좀 이 선수들이 좀 사기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좀 사실 그런 걱정들도 있었는데 뭐 일단 먼저 육상의 우상혁 선수가 네. 이 다이아몬드 리그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고요. 네. 또 근대 5종의 전웅태 선수 월드컵 3차 대회에서 또 정상에 오르면서 근대 5종에서 또 이런 또 기쁜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 배드민턴이 이 우버컵 그러니까 세계 여자 단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역시 우승을 차지했는데 네. 이건 역시 12년 만에 낭보였다는 점에서 또 아주 의미가 있었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소식 한꺼번에 쏟아지나요? 그리고 이번 특히 다이아몬드 리그 같은 경우에는 중계가 그 주말 새벽에 벌어져서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기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바로 저희 KBS 채널을 통해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이제 이 중계권 구입을 두고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대가 새벽이기도 하고 육상이라는 종목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구기 종목만큼 그렇게 큰 인기가 있는 스포츠는 아니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가지고 우상혁 선수의 금메달을 같이 봐주시고 네. 또 이제 다른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이제 생중계를 같이 즐겨주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네네. 실시간 채팅도 하면서 이렇게 보는 이제 문화들도 좀 생긴 것 같아가지고 우상혁 선수의 이런 모습이 좀 더 반가워지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정현우 PD가 정말 요직에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은 약간 그런 점 저희 부서라고 제가 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중요한 순간에는 정현호 PD가 있다. 네. 이렇게 또 이미지가 이상한 이미지가 굳어지나요? 또 잡혔군요. 예. 일단 정말 우상혁 선수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전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네. 진짜 완벽하게 세계 정상급의 선수다라는 걸 완전히 각인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상혁 선수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육상을 담당을 했던 입장에서 우리 또 주니어 시절부터 이제 우상혁 선수도 취재를 이제 해왔었거든요. 네. 이런 일이 과연 올까 했는데 거의 지금 제가 이제 예상했던 거의 그런 시점과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2013년, 2014년에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 때 그때 우승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거의 한 10년 정도 가까이 이제 시기가 지났으니까 거의 한 지금 그 시점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이제 세계 톱 랭킹으로 랭커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대회의 성적을 보면 2m 33cm를 뛰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록은 올 시즌 세계 실외 기록으로 네. 세계 1위 기록을 이제 세웠고요. 또 특히나 도쿄올림픽에서 공동 금메달을 땄던 이 카타르의 무타제사 바심 선수, 또 이탈리아의 장마르코 템베리 선수를 모두 제치고 이제 우승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네.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컸습니다. 네. 저도 경기를 이제 유튜브로 봤는데 네.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더라고요. 아우, 실외 대단했죠. 경기인데. 저도 보면서 이게 예. 육상 경기가 비교적 이제 좀 큰 경기장에서 열리고 나름 지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바람이나 네네. 날씨 영향 별로 안 받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바가 절절로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보면서 이게 경기 전에 떨어져서 그나마 다행이지 우리 우상혁 선수 뛰고 있는데 그렇죠. 바 떨어지면 어떡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한 20분 가량 지연이 되기도 지연됐죠. 했었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우상혁 선수가 좀 전략을 잘 세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참가했던 8명의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첫 시도에서 2m 16을 뛰지 않고 바로 2m 20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힘을 아껴놨던 게 뒤에서 이제 3차, 4차 시기로 가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m 33cm가 이번 시즌 세계 최고 기록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악조건 하에서 세운 기록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깊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또 이 카타르에서 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우승 경쟁을 했던 선수가 또 바심 선수도 어떻게 보면 홈 그라운드의 이점을 그렇죠.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상혁 선수가 막 이 관중들의 이제 호응을 유도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올림픽 모습도 때부터 뭐.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카타르 그 관중들이 또 우상혁 선수의 그런 어떤 모습에 또 같이 또 이렇게 호응을 해주는 그런 모습도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바심 선수가 또 패배를 인정하는 그런 또 이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다가가서 이렇게 또 이제 악수를 청하는 그런 어떤 모습도 있었고 참 네. 여러 가지로 이 우상혁 선수가 참 이 자신감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긍정의 어떤 그런 에너지에서 비롯된 그런 경기력이 또 이렇게 기록과 결과로 연결이 됐습니다. 긍정 말씀하셨는데 우상혁 선수 경기를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표정이랑 그 소리 지르는 그런 부분들이 네. 보는 사람마저도 참 기분 되게 좋아진다. 맞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뛰어넘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만약에 이제 우리가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면은 네.
그날 바람이 강하지 않았다면 경기 기록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우상혁 선수의 개인 최고 실외 한국 기록이 2m 35 그리고 실내에서 2m 36 이 정도의 기록이고 이날 이 2m 24에서 네. 국도의 금메달리스트인 탐베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탈락을 했단 말이죠. 네. 이 정도로 굉장히 악조건에서 2m 33을 넘었기 때문에 뭐 물론 육상의 만약은 없겠지만 네네. 만약에 날씨가 좋았다면 35 혹은 그 이상까지도 도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심지어 이 마지막 차시에서는 한국 신기록 경신을 위해서 2m 37까지 도전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날씨가 좋았으면 한국 신기록 경신도 한번 노려볼 만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이었던 모습 같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상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요. 우상혁 선수가 2월 달에 체코에서 그 실내 대회에서 네. 2m 36cm를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내에서 이 정도의 기록을 세웠다면은 내심 그러니까 2m 38 뭐 한 2m 40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우상혁 선수가 이 컨디션을 계속 스텝 바이 스텝으로 끌어올리면서 이제 해왔고 아마 바람이 아니었으면은 정말로 이제 충분히 본인의 어떤 한국 기록을 경신할 수 있었던 그런 좀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이제 봤습니다. 또 시즌 초반이니까요. 분명히 또 더욱더 나은 결과를 보여줄 것 같다는 맞습니다. 좀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이번에 우상혁 선수가 출전한 그 다이아몬드 리그가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 다이아몬드 리그의 그 자체 출전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이고 왜냐하면 이 대회 자체가 세계 육상연맹 연맹에서 이제 매년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 1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말하는 쉽게 말하면 육상에서의 올스타전 그러니까 왕중왕전 같은 거죠. 왕중왕전 네. 같은 거죠.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만 출전하시는 맞아요. 거군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인원도 많지가 않고 예. 이 다이아몬드 리그에 사실 출전했던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뭐 여우수아 선수라든가 네. 이제 임찬호 선수 물론 출전했었지만 이 당시에는 사실은 이 아시아 다이아몬드 리그 자체에서 아시아 쪽까지 좀 더 문을 넓히고자 초청해준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면 네네. 이번에는 우상혁 선수 진짜 컨텐더의 입장에서 참가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뜻깊은 대회였고 2010년부터 시작된 대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육상 선수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왕중왕전 급의 무대 같은 뭐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뒤에 리그가 붙는 걸 보면은 이번 대회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네요. 네, 예. 계속해서 이게 1년에 14개 대회가 열리고요. 다만 올해는 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회가 취소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는 13개 대회만 열리고 이게 그러니까는 총 그 전에 12개 대회를 하고서 거기까지 이제 쌓은 그 포인트 순으로 해서 마지막 이 최종전에서 그러니까 스위스 치리에서 이제 9월 달에 최종전이 열리는데 네. 여기서 그러니까 종목별 챔피언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남자 높이뛰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 도하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영국 버밍엄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모나코, 스위스 로잔에 이어서 최종 파이널까지 총 6개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 대회에선 정말 왕중왕전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왕중왕전의 왕중왕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마지막 최종 라운드까지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붙나요? 이제 각 대회 1위를 하게 되면 이제 승점 8점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네. 보통 이제 남자 높이뛰기 부문 같은 경우는 승점이 10점, 11점 정도면은 이제 안정적으로 상위 6명이 출전하는 마지막 파이널 대회 출전권이 이제 주어지는데 지금 벌써 8점을 우상혁 선수가 따낸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최종 파이널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부상 등의 변수만 없다면은 크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진짜 왕중왕에서 또 왕중왕전을 볼 수 그렇죠. 있는 기회가 네. 주어지겠네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다음 경기가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다고 했는데 이 경기에 출전을 한 줄 알았는데 안 한다고 네. 또 기사가 떴더라고요. 오늘 이제 대한육상연맹에서 예. 어제 발표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대회에 불참을 하는 대신에 또 세계육상선수권 대회가 이제 미국 유진에서 열리는데 이게 지금 얼마 또 남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상혁 선수가 일단 이번 대회를 통해서 본인의 이제 자신감을 이제 끌어올렸기 때문에 네. 네, 어느 정도 이제 됐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큰 무대에서 함께 이제 경쟁을 하는 게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됐다고 맞습니다. 보고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를 차분하게 준비할 것으로 이제 예상됩니다. 세계 선수권대회가 7월에 있으니까 좀 그것에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렇죠. 판단을 네. 내린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도 벙이멍을 해야 또 우리가 또 중계를 하잖아요. 나랑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버밍엄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케이블 채널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은 육상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상혁 선수의 경쟁자들이 또 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KBS N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중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쁜 소식의 주인공 전웅태 선수가 역대 최고 점수로 네. 우승을 했다고 하네요. 네, 불가리아 알베나에서 열린 이 국제 근대오종 연맹 월드컵 3차 대회에서
전용태 선수가 아주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네. 총점 1537점을 기록을 하면서 이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영국의 조지프 충 선수를 36점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고요. 특히나 이 펜싱 부문이 좀 이제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35경기를 치러서 총 31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284점을 획득을 하면서 세계 기록을 경신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총점에서도 역대 월드컵 최고점 기록을 함께 갈아치웠습니다. 예전 기사를 보니까 전웅태 선수가 좀 펜싱 부분이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메운 모습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근대 5종의 경기 방식이 그 살짝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예선 끝나고 바로 결승을 기존의 네. 방식에 치렀다면 이번에는 예선 그리고 준결승을 거쳐서 결승을 치르게 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예선에 나온 36명이 A, B조로 나누어서 준결승을 치르고 이 준결승의 상위 18명이 결승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지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체력 부담이 좀 커진 상황이 되는 그렇겠네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체력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레이저런, 즉 육상과 사격을 결합한 이 레이저런에서 한 바퀴가 800m에서 600m로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총 펜싱과 이제 랭킹 라운드를 포함하면 총 4번의 경기를 네. 예선, 준결승, 결승까지 해야 되는 굉장히 체력전이거든요. 전용태 선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시즌 첫 대회에서 이 부분 잘 적응해서 네. 좋은 소식을 국민들에게 전달을 해준 것 같아서 좀 기쁩니다. 근대 5종 관련해서 또 다른 소식이 하나 있는 게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아니지만 그 근대 5종 종목 중에 승마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네, 이게 도쿄올림픽 때 이게 승마 종목 경기 도중에 조금 이제 몇 가지 논란들이 있었어가지고요. 아무래도 뭐 동물 학대 논란도 있었고 예. 크고 작은 논란들 때문에 이 근대 5종 종목 자체도 그 전서부터 올림픽 퇴출 이제 위기설이 있었거든요. 언제나 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 승마와 관련한 논란이 이제 불거지면서 국제연맹 차원에서 이 승마 종목을 제외하고 다른 종목을 넣어서 이 5개 종목을 채우겠다. 이런 지금 이제 논리를 이제 펴고 있는데요. 네. 이 승마를 대체하는 다른 종목으로는 지금 장애물 경기라는 예, 그런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장애물을 이제 어떤 도구를 활용하는 건지 또 그렇죠. 어떤 종류의 장애물 경기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예, 국제연맹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고요. 아마 또 다음 달쯤에 이 터키 앙카라에서 열리는 월드컵 파이널 직후부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시험대에 올리겠다는 게 네. 국제연맹의 현 설명입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는 전웅태 선수가 이제 기량이 올라오고 있는데 또 네. 바뀌어버리면 또 이제 그렇죠. 출렁출렁거릴 수 있잖아요. 네, 네. 하지만 그 2024년 파리올림픽까지는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일단 맞습니다. 한숨을 돌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또 기쁜 소식. 한국 여자 배드민턴이 중국을 꺾고 우승을 네. 했다는 것도 큰 뉴스잖아요. 세계 단체 세계 선수권에서 12년 만에 중국을 꺾고 우승을 했고 네. 사실 그 과정에서 일본을 준결승에서 꺾었단 말이죠. 네. 아시아권이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아시아권이 굉장히 강한데 이렇게 되면서 아시안 게임에서도 이번에 이제 올라왔던 안세영 선수 그리고 김가은, 심유진, 이서진 그리고 복식조에도 출전했던 이소희, 신승찬 이런 선수들이 앞으로 다가올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좀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만한 전력이 된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진짜 가장 강력한 적 두 적을 꺾고서 이제 우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더욱더 값진 우승인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광주에서 양궁 월드컵이 개막을 했네요. 네,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오늘 개막을 했고요. 네. 내일 리커브 종목 예선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이제 결승전이 또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안산, 최미선, 강채영, 이가연 선수 여자팀이 나서고 또 김우진, 김재덕, 오진혁, 이우석 선수가 남자팀에서 나섭니다. 아시안 게임이 연기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아쉽게 됐지만은 그래도 도쿄올림픽 멤버들을 또 이렇게 최고 선수들의 어떤 경기력을 국내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아주 또 큰 의미가 있는 대회입니다. 그러게요. 좀 김이 빠질 법도 한데 또 이렇게 또 국가대표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내주니까 또 계속해서 응원할 수 있고 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메이저리그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I said the words I never said when you were with me.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자, 어떠한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스포츠 자판기 정 PD와 김 기자를 듣고 계시고요. 정현호 KBS 스포츠 PD 그리고 일간 스포츠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메이저리그의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MLB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얘기부터 해야죠. 네. 류현진 선수의 복귀 이야기부터 해주시죠. 맞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복귀를 했죠. 4와 3분의 2이닝 동안 1실점을 템파베이 상대로 거뒀고 사실 최지만 선수가 이날 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리안 메이저리그 맞대결은 좀 불발이 됐습니다. 네. 4와 3분의 2이닝이라는 숫자가 딱 아웃카운트 하나만 더 잡았어도 5이닝을 채웠을 텐데 그렇죠.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만족스러운 복귀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교체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한 달 만에 복귀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좀 몸을 사렸다. 예, 감독이 좀 이렇게 류현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성공적인 복귀전이었다라는 평가가 있기도 하고요. 반면에 좀 아쉽다. 조기 강판 아니었나. 네, 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류현진 선수가 그 전에도 부상에서 복귀를 하고 나면은 그 직후의 경기에서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후유증이 있다거나 뭐 그 경기에서 좀 난조를 보였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이 복귀전 같은 경우에는 류현진 선수나 구단에서도 굉장히 세심하게 좀 가져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과거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직구 구속이 전반적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았죠. 최고 구속이 시속 148km 또 평균 구속이 145km 안팎으로 나왔고 또 밸런스 문제도 크게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네. 경기가 끝나고 나서 또 이 몬토요 이 토론토 감독도 제구력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은 우리가 알던 류현진 같았다. 이렇게 또 칭찬을 그가 했고요. 돌아왔다. 네. 네. 그리고 캐나다의 토론토 선에서도 류현진이 토론토 선발진 중에서 큰 발전을 보였다. 네. 뭐 또 디애슬레틱에서도 류현진이 견고했다. 이런 또 긍정적인 반응들이 줄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뭐 만족할 만한 등판이었다 볼 수 그럼요. 있겠습니다. 다들 그리고 이제 길게 던지지 않을 거란 예상을 했잖아요. 등판 전부터 예. 5이닝에서 투구수가 75개에서 80개 정도일 것이다. 네. 아직 몬토요 감독 입장에서도 99 혹은 109까지 던질 입장은 아니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마지막 그 이닝에 5회에 8번, 9번 타자한테 갑자기 제구가 살짝 흔들리면서 7개 연속 볼이 들어갔거든요. 네네네. 이 부분만 아니었으면 5이닝 충분히 넘겼을 것 같은데 이 부분만 좀 개선을 하면은 다음 등판에서는 5이닝 이상 투구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 이제 점점 이닝을 늘려가야 할 텐데 다음 등판은 언제쯤으로 예상되나요? 네, 현재로서는 류현진 선수가 21일이죠. 이 토론토 홈에서 열리는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 네. 등판할 예정이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미국 CBS 스포츠에서도 관련 사실을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신시내티를 상대로 해서 과거에 이제 내셔널리그가 LA 다저스에서 뛰었을 때 그렇죠. 통산 7경기에 등판해서 4승 2패 또 네. 평균 자책점 3.70의 성적을 냈거든요. 네. 나름대로 그런 어떤 무난한 투구 내용을 펼쳤는데요. 그 다음에 만약에 류현진 선수가 그대로 이제 등판을 하게 된다면은 27일에 이제 열릴 LA 에인절스와의 원정 4연전에 이 첫 번째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첫 경기부터 나서게 되겠네요. 네. 지금 현재 에인저스 보면은 오타니의 방망이가 좀 5월 들어서 날이 점점 뜨거워질수록 뜨거워지기 때문에 네네네. 류현진 선수에게는 좀 부담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한데 이번 시즌에 오타니 선수가 좀 들쭉날쭉이 있죠. 예.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는 홈런을 쳤는데 오늘도 첫 타석 2루타 이후에는 또 세 타석 모두 삼진을 당하는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기복을 좀 류현진 선수가 정교한 제구력을 바탕으로 잘 공략을 한다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궁금한 거는 이제 투타 겸업을 하고 있는 선수이기 네네. 때문에 27일에 혹시 오타니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타자로는 아마 맞대결을 할 가능성 현재로서는 있고요. 그것은 높죠. 예. 네. 그리고 선발 등판도 그러니까 로테이션 상으로 보면은 현재 이 오타니 선수에게 좀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만 이 오타니 선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타자 투타 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인절스 구단에서도 굉장히 좀 세심하게 뭐 네. 6일 간격으로 경기에 나서기도 하고 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겠고요. 네. 참고로 아직까지 류현진 선수가 오타니와 이 타자로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2019년 6월에 한번 류현진 선수가 에인저스전에 선발 등판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오타니 선수가 라인업에서 제외가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과연 이 오타니 선수와의 대결이 펼쳐질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우리가 기대했던 그 코리안 더비 이제 고교 선후배 사이 맞습니다. 최지만 선수와의 맞대결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 최지만 선수도 복귀 후에 한참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요새 좀 살아나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류현진 선수 등판 전까지 15타수 무안타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복귀하면서 오늘도 2루타를 쳐내기도 했고 타율이 이제 어느덧 3할 언저리인 2할 6푼 6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최근 또 2경기 연속 안타 쳤고요. 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2할 6푼 6리면 3할 언저리를 쳐주는 겁니까? 그렇죠. 감이 좋으니까요. 네.
네. 이게 되게 마음이 후해요. 네. 정 PD가. 예. 또 그리고 김하성 선수는 그 최근에 장타를 많이 때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홈런도 이제 기록을 했고 굉장히 그 안타 중에 지금 절반 이상이 장타예요. 그렇죠. 2루타 6개, 3루타 1개, 홈런 4개를 기록을 했고요. 네. 어제 이 발표된 이 내셔널리그 OPS 관련한 기록에서도 유격수 부문에서 현재 7할 6푼 6리로 현재 1위에 올라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빠른 공에 대한 대처가 전반적으로 참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이 포신 페스티벌의 이 장타율이 2할 9푼 9리에 그쳤는데 올해는 거의 지금 이 한 2배 이상 수치가 2배 가까이 수치가 좋아질 정도로 5할 4푼 8리까지 올라왔고요.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이런 정타의 비율이 좀 더 높아지면서 그렇죠. 네. 예, 김하성 선수의 이 플레이도 한층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자, 공격력이 불을 뿜고 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 부상으로 이탈했던 타티스 주니어가 만약에 돌아온다면은 네. 유격수 자리는 그래도 내줘야겠죠. 그렇지만 이제 뭐 2루라든가 네. 이제 크로네머스, 3루의 마차도 같은 선수들이 그렇게 타격이 지금 상위권에 있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지금처럼 좋은 타격감 이어가고 거기다 이제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는 수비뿐만 아니라 주루에서도 경쟁력이 있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 본인의 페이스만 유지하고 있다면 자리는 날 겁니다. 자꾸 또 비관적인 얘기해서 그런데 그 이루수로 이제 진짜 그 굉장한 거물이었죠. 로빈슨, 카노까지 샌디에고에 왔잖아요. 맞습니다. 좀 더 이제 그 자리 경쟁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긴 들긴 한데 또 하는데. 이제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하자면 네. 카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40이거든요. 사실 샌디에이고 입장에서도 주전을 원해서 데려온 건 아니고 네. 로테이션 혹은 백업의 역할이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의 자리를 위협하진 않을 것 네. 같습니다. 긍정적이에요. 네. 네, 마음도 후하고. 자, 우리나라 선수들 소식은 이제 충분히 살펴봤던 것 같고요. 그 메이저리그 전체로 보면은 그 지난주 어떤 선수들의 활약이 이슈가 되고 있었나요? 지난 한 주 뭐 사실 당장 어제였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세인트루이스의 아담 웨인라이트 투수 그리고 야디에르 몰리나 포수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메이저리그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죠. 네. 어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선발 투수와 포수로 선발 출장을 해서 또 승리를 합작해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메이저리그 통산 311번째 이 호흡을 맞춰서 203승을 합작을 하면서 야. 메이저리그 역대 최다 승리를 이끈 이제 투 포수가 배터리가 됐는데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동료들의 이 세레모니가 참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세탁 하트에 실려가지고 네, 그래서 샤워실로 옮겨졌고 거기서 이 동료들이 이제 몸에 그 부으면서 그렇죠. 굉장히 신기록 달성을 하는 것도 축하 세레모니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었어요. 이것도 네. 또 특이한 세러머니라고 봐야 될까요? 그 이제 전설적인 타자 알버트 푸올스도 투수로서 마운드에 서서 공을 던졌어요. 그렇죠. 이게 점수차가 많이 나니까 팬 서비스 차원에서 등판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앞서 나왔던 웨인라이트가 41, 몰리나가 40살이었는데 포울스가 42세입니다. 예. 42세인데 투수로 데뷔를 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팬 서비스 차원이었던 것 같고 이날 4실점을 하긴 했지만 세인트루이스 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볼거리를 보고 갔다는 점에서는 더 바람직한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긴 또 합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SNS 보면은 웨인라이트가 막 걱정하지 마 나도 데뷔 전에서 홈런 맞았어 이러면서 그렇죠. 이거 포울스 데뷔 전이니까. 또 위로했다고 하고요. 네. 뭐 팬들도 이게 또 평균 자책점이 36.00이니까 그러네. 이게 통산 이제 평균 자책점이 이런데 명예 전당에 간다니 하면서 그러네. 또 약간 좀 장난 섞인 반응들이 아주 재밌었어요. 이제 15대 2로 크게 앞선 상황에서 이런 팬 서비스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 좀 기분이 나쁘진 않았을까? 그럴 수도 네. 있었을 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워낙 유명한 선수고 이러니까 그렇죠. 좀 기분 네. 좋게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이 그 아기 상어 열풍을 일으켰던 파라 선수가 은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이 소식은 좀 우리에게 남다르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것보다도 타석에 등장하는 노래가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아기상어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베이비샥 붐이 또 네. 일기도 했었는데 워싱턴에서 그 당시에 우승할 때 주역이었기 때문에 워싱턴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되어서 본의 아니게 이 미국의 심장부에서 한류를 일으켰던 그렇죠. 선수가 되기도 했었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간 MLB까지 소식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다양한 소식 전해주신 정현호 KBS PD 그리고 일간스포츠의 김지한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한상원의 스포츠.